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드리려고 하니까 실제 먹을 게 너무 없더라. 나는 소비자였다. 그럼 불편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나는 이런 거를 실제 뭐 식품 관련된 걸 좀 해봤는데 여기 엎어서 더 가겠다라고 해서 아주 장렬하게 붙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제가 그런 것들도 좀 세팅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벤처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알아보려는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공부하는 대표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대표님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찍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2번째 시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사업화과제 개요 다음 장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작년에 컨설팅 받아서 붙었던 분들 사업계획서를 좀 가지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현재 예시로 띄우는 것과 작년에 합격한 합격생의 이 사업계획서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 게 좋다라는 솔루션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는 1번 1-1이 문제인식이에요. 이 문제인식 부분에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사가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발 동기를 쓰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2가지로 분류해서 쓰게 해요. 첫 번째는 외적인 동기. 그게 뭐죠? 이 서비스나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동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메디푸드와 케어푸드 쪽 관련된 사업계획서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메디푸드와 케어푸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배경이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메디푸드와 케어푸드를 드셔야 하는 분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예요? 20%죠. 2024년에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20%가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외적인 동기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모셔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실제 드시게 할 만한 메디푸드나 케어푸드가 부족하더라 라는 내용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약간 여기서 녹이시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2번째 1-2는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이거든요. 제품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고객의 니즈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하자. 혁신이란 말에 너무 여러분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혁신성이 뭐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혁신성은 뭐예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은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기보다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 고객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뱅이 같은 경우는 예시가 군뱅이에요. 대체 식품인데 지구온난화든 기후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이로 인한 미래 식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됐대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소비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 먹을 수 있는 식용 군뱅이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썼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썼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메디푸드나 케어푸드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누가? 마시는 분들이 또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한 게 뭐예요? 맛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식자재인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불편함을 해결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 창업은 죄송한데요,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줘요. 이 이유는 뭐냐면 기술 창업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품을 만드는 분들이랑은 또 굉장히 달라요. 제가 기술 창업을 지금 몇 개 컨설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 관련된 부분에 용품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건설 현장에 있어서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부분의 불편함을 해결한 어떤 제품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은 소비자층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 솔루션이 뭐냐. 그래서 2-1은요. 제품 서비스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제작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웬만하면 특허나 상표 출원은 하셔야죠. 왜? 계획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업 추진 일정,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사업의 이 스케줄링을 적을 수 있어야 되죠. 사업은 여러분 몇 년 하는 거라고요? 사업은 3년간 하는 거예요. 3년. 그리고 이 과업 기간이라 그러죠. 과업. 이 사업을 진행하는 1년간의 스케줄도 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을 잡는데 1년은 디테일하게 1년은 예를 들어서 1분기 뭐 할 거고요.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026, 2027년도 뭐 할 거예요? 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2-2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기능, 효능, 성분, 디자인 등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대체제, 경쟁사죠.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하래요. 이거 어디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개요 부분으로 가시면 개요 부분에 원래는 어디에 나와요? 작년까지 사업화 과제 차별성에 나왔고요. 올해는 어디에다 써야 돼요? 사업화 과제 소개 부분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2-2로 가는 거예요. 고객의 불편함이 뭐였어? 그럼 그 혁신성이 뭐야? 어떻게 이 전략을 가져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뭐 썼냐면 실제로 담는 예를 들어서 용기, 그 다음에 식자재를 갖다 수급하는 프로세스, 뭐 콜드체인으로 어떻게 해서 신선도 유지하고 뭐 이런 내용 쓰고요. 그리고 종류에 대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쓴 것 같아요. 대체제. 예를 들어 여기 군뱅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스테이크의 대체제는 뭐죠? 콩고기죠. 그러면 뭐 다른 거에 대한 대체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인으로 뭐뭐뭐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써서 아주 훌륭하게 합격했어요. 3번 성장 전략. 3-1이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표님 돈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합격하신 분들의 유사성은요. 나 투자 예정이에요. 또는 나 투자 받았어요. 이런 분들 많고요. 자기 자본 이렇게 준비했어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쓰시고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건비를 맨 앞에 쓰시면 불리합니다. 왜? 항목상 외주 용역비가 1번, 재료비, 뭐 마케팅비, 지급수수료비, 뭐 홍보비 등등등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대응자금이 뭐죠? 전체 받는 거의 10%는 현금, 20%는 현물이죠. 그럼 대부분 현금은 인건비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많이들 쓰시죠. 아니면 진짜 현금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는요, 여러분 만약에 내에 7천만 원 확정됐어요. 그러면 대응자금 중에 현금 10%는 입금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나 이 돈 쓸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3-2는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인데요. 이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내수시장. 3-2-1은 내수시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나와요. 볼까요? 좀 어렵네요. 왜냐면 여기는 롯데마트 하나가 나와서 왜 군뱅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커머스 쪽을 대상으로 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오픈마켓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일단 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몰인 어디를 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총판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아이템, 팔려고 하는 아이템이 나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디에 넣어야 되죠? 건강식품이 모여있는. 아니면 상품이면 뭐 아마존 갈래요? 뭐 큐텐 재팬 갈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랑 비슷한 제품이 해외에 어디 팔고 있느냐? 알아봐야 되죠. 이런 것도 꿀팁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 계획 또는 뭐 실적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다 글로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저 쓸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써도 돼요. 네, 제 멘티 중에서 안 썼는데 붙은 분들도 꽤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수출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들이나 그럼 써야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출 관련된 부분에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넘어가시고요. 팀 구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팀 구성 부분은 작년에
실제로 이 푸드 부분에 붙은 제 멘티는요, 아주 엉뚱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푸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엔지니어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드리려고 하니까 실제 먹을 게 너무 없더라. 나는 소비자였다. 그럼 불편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나는 이런 거를 실제 뭐 식품 관련된 걸 좀 해봤는데 여기 엎어서 더 가겠다라고 해서 아주 장렬하게 붙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제가 그런 것들도 좀 세팅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벤처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알아보려는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공부하는 대표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대표님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찍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생각보다 잘 못 쓰세요. 뭐냐면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 지금 당장 계약해야 돼요, 여러분. 계약 안 해도 돼요. 근데 나 청창사 자금 받으면 이 회사랑 일할 거예요. 라는 곳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미 나 이 회사랑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데 쓰면 더 좋죠.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세요.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서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기개발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개발된 업체한테 내 거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분들이 잘 알아보지 않고 진행한다라고 하다 보면 실제 만들어 놨는데 큰 성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실패담을 또 제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잘 쓰시고 나머지 직원 현황 및 역량, 추가 인원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아요. 누가 심사위원이. 그냥 구색이니까 실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겠다. 저희 회사는 좀 있어요. 저희 회사는 몇 가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컨닝하세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업이 좀 잘 되면 정말로 기여하는 업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4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이 합격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제 학교 후배가 이제 교수로 있어가지고 가서 특강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기업가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 왜?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고요. 그리고 동반 성장을 꾀하는 사람이 많이 성공합니다. 제 영상 보는 모든 분들 청창사 100% 합격하시고요. 합격하신 모든 분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멋진 대표님들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